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하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렸던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FOMC 회의와 시장을 지켜보면서 진짜 흥분이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쪼충이의 대명사가 된 마이클 버리의 예언글이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정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번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언글을 보면은 아주 임팩트가 있는 한 문장이었어요. 셀, 팔아라. 임팩트가 상당하죠. 사실 이걸 보고 조금 불안했거든요. 마이클 버리는 미리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하지만 결국 시장은요, 멋들어지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3대 지수만 보더라도 아마 현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두근두근 거리실 겁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눈 깜짝할 새에 S&P 500 지수가 벌써 4100을 돌파해 버렸거든요.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어떻게든 더 저렴하게 사보려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공부도 했었잖아요. 특히 작년 영상에서 한번 S&P 500 지수가 3600까지 내려갔을 땐 진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매수해보자 이런 영상도 올려드렸었고요. 당시엔 정말 무서웠었는데 꾸역꾸역 반등하는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의 하락장에서도 절대 쫄지 말고 미래의 기회비용만 생각하자고요.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무섭긴 해도 남들보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지구가 반쪽에 나지 않는 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상승장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 뭐 빨리 올 것이냐 늦게 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오늘 반도체 주식을 보면요,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로봇이나 AI 쪽 테마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뭐 개별 AI 주식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결국 이 반도체라는 게 없으면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쌀이 반도체라는 건 이미 자명한 일이고요. 이젠 반도체는 국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반도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런 세상사를 지켜보고 있자면은 역시나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 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뭐 줄어든다고 미래 기술의 모체인 반도체가 망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입을 떼지만 반도체 주식은요, 남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비하할 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바닥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하세요.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과거 전 세계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기 직전이나 분기별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이 둔화가 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줄곧 저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죽어도 이게 선행성이 있는 주식이 반도체 주식이라서 남들이 좋다 할 때 호황기다라고 할 때 사면은 지금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매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FOMC 회의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조금만 정리해 보자고요. 일단 제일 인상 깊었던 발언이 하나 있었거든요. 파월의 입에서 디스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는 멘트가 나왔다는 거죠. 디스플레이션? 이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과 뜻이 좀 공통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 같더라고요. 현재가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파월의 입에서 나온 이 디스플레이션이라는 뜻은요, 인플레이션 상태긴 하지만 점차 인플레이션이 경감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보시면 될 거예요. 매년 물가는 오르지만 오르는 비율이 하락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파월의 입에서 디스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건 시장에게 엄청난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디스플레이션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은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마이클 버리가 이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면서 전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많은 여러 행동들을 1년 내내 취해 왔잖아요. 그동안 이런 모든 것들의 조치들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디스플레이션처럼 보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인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후자가 우리한테 조금 더 투자 환경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느냐겠죠. 이변은 없었습니다. 0.25%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시장이 딱 예상하던 인상폭이었죠. 진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란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년 내내
0.5%나 0.75%나 계속 인상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0.25%를 인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무척 낮아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쨌든 11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오른 금리 인상입니다. 이젠 정말 금리 인상도 구분응선 정도까지는 오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파월의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왔느냐입니다. 사실 특별히 비둘기적인 발언은 없었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의 폭은 조절을 하긴 하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오른 걸 보면은 여전히 시장은 연준의 말을 믿지 않는 모양새예요. 제 생각엔 이제 시장도 하도 악재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포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연준이 할 일이 많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임금 상승률과 노동시장은 아직도 타이트한 상태라고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연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연설은 그냥 연준이 연준답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인플레가 아직 완전히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은 어딘가 또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또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나 시장에게 무리한 겁을 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은 정말 선을 정말 잘 지킨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매파적인 발언들은 사실상 시장이 모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주 안에 있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선 앞으로도 인플레를 연준이 잡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평단가를 꾸준히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현재는 조금 고생하더라도 미래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게 투자잖아요. 제가 교과서만큼이나 열심히 봤던 책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포함 모든 분들이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어 가야겠죠. 이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이란 건 없습니다. 소액이라 단타 친다는 분들, 소액도 소중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큰 돈도 다룰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1억으로 10억 만들기, 과거부터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이게 절대 허황된 얘기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단 긴 호흡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이런 욕심을 부리시면은 투자 원금의 안정성, 적절한 수익성 다 개나 줘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배당에 초점을 맞춘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제2연금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팔지 않아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제가 열심히 투자 중인 대표적인 주식 4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SCHD,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리얼티 인컴 주식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배당 성장주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4개의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배당주의 성격도 보이면서 배당이 성장도 해주면서 주가까지 성장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주식들입니다. 자산 증식과 더불어서 저의 인생의 이자율도 앞으로도 이 주식들이 계속해서 높여가 줄 거예요. 특히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싶고 배당주에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릴 때 물리더라도 삼성전자에 물리시면 전 정말 좋겠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은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샀어야 대박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과거부터 투자를 진행해온 사람이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도 참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탁까놓고 말해서 오히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삼성전자보다 지금의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력한 기업입니다. 20년 이상 흔들렸던 건 삼성전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흔들리던 건 삼성전자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었어요. 자꾸 10만전자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왜 10만원까지 밖에 못 간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